네, 최강욱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계엄 선포 이튿날인 어제 전국 18살 이상 성인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내란범 윤석열에 대한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73.6%, 반대한다는 24%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호남이 가장 많을 것 같은데 강원도가 86.9%, 광주, 전라가 79.3, 인천, 경기 77.3, 대전, 충청, 세종이 74, 부산, 울산, 영남이 72.9, 서울 68.9, 대구, 경북도 66.2%로 전국 거의 모든 지역에서 탄핵 찬성 여론이 우세했습니다. 연령별로 보더라도 20대 86.8%, 40대 85.3%, 50대 76.4%, 30대 72.3%, 60대 62.1%, 70대 이상에서도 56.8%로 탄핵 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편 내란범 윤석열의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를 물어봤더니 응답자의 69.5%가 70%가 해당된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해당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24.9%였습니다. 자, 이런데 국민의힘이 윤석열 탄핵 소추안에 반대하기로 당론을 정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석열 탄핵 소추안에 반대하기로 당론을 확정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한동훈 대표와 상의했느냐 이런 질문을 기자가 던지니까 한동훈 대표와 계속 활동을 같이 했고 결정한 사안을 연락드렸는데 통화가 잘 되지 않아 문자를 남겨놓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이 당대표하고 원내대표의 소통이 일반인과 별 다르지 않군요. 자, 이런 가운데 한동훈 대표는 어제 용산 대통령실을 다녀왔는데 면담이 끝난 다음 주변에다가 대통령이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는 입장인데 대화에 어떤 진전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면서 답답함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친한동훈계 의원 대부분은 탄핵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인데요. 친윤계를 막론하고 탄핵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주장이 어제 아침 의원총회에서 대세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어제 아침은 민심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파악하지 못했던 시점이겠죠. 자, 그 의원총회에서 나온 얘기는 이렇습니다. 2016년 12월 박근혜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보수정당이 몰락을 했다. 그런 박근혜 트라우마를 거론하면서 당신은 그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국민은 기회를 주지 않았다. 탄핵의 결과는 너무 혹독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친한동훈계 역시 한동훈 대표가 배신자 프레임에 빠지거나 보수 진영이 갈라질 수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자, 지금도 그러할까요? 이야기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국회의원 200명의 찬성표가 필요합니다. 출석 의원의 3분의 2가 아니라 재적 의원의 3분의 2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200명의 찬성표가 필요합니다. 야권 의원은 192명이고요.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역시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국민의힘에서 찬성표가 8표 이상이 필요합니다. 탄핵안 의결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선 말입니다. 그런데 탄핵 소추안은 무기명 투표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탈표, 반란표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앙일보를 보니까 당내에서는 탄핵 표결은 무기명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원내 지도부가 8표 이탈을 막을 수 있을지 그게 의문이다. 이런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이 국민의힘 당대표를 지낸 사람 아닙니까? 기자들과 만나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국민의힘 6명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소통했을 때는 국민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말했다면서 며칠 전에 비해서 여당 의원들도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6명. 그럼 이제 2명만 더 필요하다 이런 셈인데 2명은 충분할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또 보도를 보니까 말입니다. 친윤계마저도 윤석열의 계엄에 고개를 저으면서 윤석열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의견도 공개적으로 나왔다고 이렇게 언론이 전하고 있습니다. 자진 사퇴할 마음이 1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뭘 잘못했느냐 이런 입장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대표의 대통령 면담 이후에 했던 발언을 보면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2016년 12월 10일 박근혜 탄핵 표결에서도 비박계를 중심으로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 의원들이 결집하면서 탄핵안이 통과됐습니다. 234명이 탄핵안에 찬성을 했는데요. 새누리당에서만 최소 62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탄핵안 통과를 위해서는 새누리당 이탈이 최소 29표 필요했는데 이를 훌쩍 넘겼다는 얘기죠.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국민 여론에 의해서 자기들이 만든 대통령을 탄핵하자라는데 찬성하는 표가 무려 62표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의석만으로 탄핵안 발의가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170석이죠. 우원식 의장은 지금 당적이 없으니까 한 석 더한다면은 민주당은 사실상 171석인데 이 의석수만으로도 충분히 탄핵안 발의가 가능합니다. 자, 여기에 조국혁신당 같은 범야권 의석을 더하면 192석.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에 최소 8명의 이탈이 필요한데 반란표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라는 보도가 또 있습니다. 시사저널 보도가 그런데요. 반란표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권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김건희 특검법을 부결시키기 위해서 국민의힘 의원들 본회의장에 출석을 시키되 기표소에 들어가지 않게 해서 기권표가 나오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그 기표소 들어가면은 반란표 인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못하도록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표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 보십시오.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원내 지도부가 의원들을 통제 못한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금 전대미문의 계엄 사태가 발생했단 말이죠. 국민의힘 의원들 드러내놓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 보입니다. 실제로는 이 의원총회에서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8표 지키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얘기가 여의도 쪽에서 흉흉하게 돌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해서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가결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인다는 관측이 많은데요. 실제 가결된다면 바로 윤석열은 대통령직을 잃게 되느냐? 아니죠.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제 헌법재판소로 심판이 넘어가게 됩니다. 자,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친구들이 많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염려하는 시각들이 있는데 한번 인적 구성을 따져볼까요? 이번에 민주당이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으로 마은혁 서울 서부지법 부장판사, 정계선 서울 서부지법원장을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인 유리법 연구회 출신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분들이 민주당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정치 판결을 해온 그런 분들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윤석열 편에 설 만큼 양심이 없는 분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지금 6명이 헌법재판관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재판관. 모두 중도 보수로 분류가 되고요. 이 사람들은 4명이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그리고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또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중도 보수 4명, 진보 2명인데 이번에 민주당 추천 몫에 2분이 또 들어가게 된다면은 4대4 비율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김형두, 정정미, 중도 보수로 분류되는 이 재판관. 이분들은 윤석열 정권 시절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 추천 몫으로 임명이 됐는데 중도 성향의 정통 법관으로 평가받습니다. 기본적으로 법관들이 보수적 지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체제 안정적 질서 유지에 방점을 둔 직업 판사라는 얘기지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분들이 정치색이 없다는 것은 앞으로 탄핵 심판에 있어서 나쁘지 않은 구도이다. 여러분 정형식 아시죠? 보수로 분류되는 정형식, 포엄정.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 총리, 한만호 씨, 돈 줬다는 한만호 씨가 한명숙 총리에게 돈을 준 바가 없다라고 1심 재판에서 진술을 바꿨는데 그래서 1심에서는 한명숙 총리가 무죄가 났는데 2심 가서 애초에 한만호가 검찰에서 진술했던 것, 뇌물 줬다라는 발언이 신빙성이 있다 해가지고 한명숙 총리에게 유죄 판결을 때린 사람이 바로 정형식입니다. 대단히 문제가 많은 사람이죠. 자, 이 사람하고 김복형은 보수로 분류되는데 자,
법리대로 판단하는 양심적인 재판관들의 분류를 만약에 거칠게 분류를 해보자면은 2대 6 정도가 될 수 있다. 2대 6 정도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탄핵안은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인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중도 성향 2명, 진보 성향 2명인데 2명의 진보 성향의 재판관이 추가되면 현재 재판관은 보수 성향 2, 중도 성향 2, 그리고 진보 성향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진보 성향 2이 더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 2대 4가 된단 말입니다. 여기서 중도 성향 2명이 윤석열 탄핵에 손을 들어주게 된다면 2대 6이 됨으로써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걸 따져야 하다니 유유하신 분이 계시네요. 네, 자,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호소 섞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 어차피 다음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길 길은 없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선거는요, 미래에 대한 희망보다는 과거에 대한 심판의 방점이 찍히는 것입니다. 40% 이상의 안정적인 지지율을 보였지만은 그 나머지가 반대함으로써 문재인 정권은 정권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국민 주권주의가 강화될수록 앞으로 심판 중심의 그 선거 방향은 더욱 짙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게다가 국민의힘, 너희는 후보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강타자가 반대편에서 지금 출마 준비하고 있잖아요. 사법 리스크로 이재명 주저앉힌다고요? 결국 사법부가 정치적 판단을 해야 이재명을 주저앉힐 수 있을 텐데 너희가 몰락하는 판에 너희 손을 왜 들어줍니까? 사법부가. 정말 사법부가 정치적 판단을 하는 집단이라면은 왜 너희 손을 들어줘요? 왜 무리하게 이재명을 죽입니까? 자, 2년 반 더 윤석열 정권의 재임 기간을 연장하면 된다고요? 지금 끝내지 않고. 아니 그러면 윤석열이가 이보다 더 나은 정치를 2년 반 동안 펼칠 수 있다고 기대를 해야 하는데 그 기대가 됩니까? 양상훈 조선일보 주필이 오늘 쓴 칼럼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성적이지 않고 극히 감정적이며 사려 깊지 않고 충동적이다. 인내해서 얻는다는 지혜를 모르고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느낄지에 대한 감이 거의 없으며 알려고 하지 않는다. 남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세상이 어떻고 국민의 정서가 어떤지를 모른 채 혼자만의 동떨어진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윤석열로 2년 반을 더 간다. 당신들 다 죽어. 씨가 말라. 어차피 이번에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 여러분. 그러니 5년 쉬고 간다는 마음으로 다음을 대비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윤석열을 조기에 손절하세요. 응? 다음 선거, 그 다음 선거에서 국민의힘에서 윤석열이 배출됐었나? 이런 생각이 지워지도록. 보십시오. 박근혜를 출당시켰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은 친박 이미지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탄핵당 이미지가 많이 지워졌습니다. 자, 윤석열 탄핵안 가결, 김건희 특검법 통과가 당신들의 살 길입니다. 당신들을 위해서 조언하는 겁니다. 저는 건강한 보수 정당이 있어서 진보적 지향을 갖고 있는 그런 정당들과 경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보수 정당이 망해야 한다. 한때 그런 생각을 가진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살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야당할 각오를 하고 조기 대선을 하더라도, 그래서 야당이 되더라도 탄핵을 택하는 길입니다. 박근혜가 비상계엄 선포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박근혜만도 못한 자가 지금 보수 정당의 기반마저 갉아먹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다음을 대비하기 바랍니다. 아니 그리고 이 한마디만 더 합시다. 이재명이 집권한들 너희처럼 정치 보복하겠습니까? 이재명이?